지문이라거나 그런 지문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업부 장선배, RC 고인물, RC 살아있는 화석 장종훈 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장선배가 RC 고인물인 만큼 정말 수십 번의 시험을 치면서 제가 직접 파악한 국가 기밀급 정보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문제풀이가 아니라 약간 색다른 주제로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토익은요, 한국에 들어온 지 40년이 된 시험이라고 합니다. 와, 이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것에 접근을 할 때 관련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진짜 큰 힘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토익 파트 7에서 자주 다루는 세계관과 절대 등장하지 않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런 배경 지식이 왜 중요한가? 이 배경 지식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볼까요? I need to deposit 2 checks into my account. 자,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런 문장을 봤을 때 나는 2개의 점검을 내 계좌에, 그렇다면 내 계좌를 2번 점검한다? 혼나요. 이 문장도 한번 볼까요? The debt is outstanding. I made a wire transfer. 이 빛이 굉장히 뛰어나다? 내가 와이어를 바꿨다? 이렇게 한 번씩 해석이 잘 안 되거나 혹은 해석을 내가 했는데도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보통 사전 지식이나 그 업무 관련된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토익에 대한 세계관, 그 배경 지식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영어 점수 업 시켜주는 장선배. 자,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계관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토익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세계관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지문이라거나 선정적이고 문화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문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계관, 첫 번째, 취업, 직장, 채용, 업무, 이메일, 출장 등등이 있는데요. Hiring process or 혹은 job application process라고 많이 부르죠. 처음에는 CV 혹은 resume를 보내가지고 인터뷰를 잡게 됩니다. 회사에 지원을 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서 apply to the company 혹은 apply for the company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스펙이라고 많이 하죠. 이 스펙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specification의 줄임말로서 많이 쓰는데 외국에서는 보통 qualification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토익에 자주 등장하는 취업, 직장 관련 단어들은 contact information, 연락처, diploma, 학위, certification, license, 자격증, experience, 관련 경험들, job responsibilities, 업무, 요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reference라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reference는 추천서를 의미하죠. 회사를 지원할 때 외국에서는 이력서도 같이 보내고 추천서까지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파고 들어볼까요? 입사 후 업무와 관련된 표현과 배경 지식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meeting, 같은 의도를 가진 양쪽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거, appointment, 주로 전문가와의 만남, 의사, 변호사 등등, plan, 친구들과 만나는 가벼운 약속들, reservation, 식당이나 호텔, 비행기의 예약 등을 의미하죠. conference, 의회나 학회, trade fair, 무역 박람회. 이외에도 agenda라는 단어도 업무 관련 빈출 표현으로 자주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회의 혹은 업무 내용을 사전에 항목으로 쭉 정리해 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onsensus는요, 동의 혹은 합의를 의미하고요. reach a consensus 혹은 come to a consensus, 이런 식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assign, 할당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assign a task, 일을 할당하다라는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메모 같은 지문, 약간 이런 경우는요, 상사가 보통 부하 직원들에게 보내는 내용이 대다수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공지사항이나 지시사항들이 좀 많겠죠. 그리고 이메일 관련 지문은요, 주소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메일 주소가 같다면 사내 이메일이겠죠. 사내 이메일. 주소가 다르다면 외부 이메일이니까 이런 점도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출장 비용 처리와 관련된 주제도 자주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스트리트 파킹,
거리에 주차를 하는 건데 이 경우에 이 거리 근처에 parking meter가 존재하고 Paul이라고도 부른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 보통 동전을 넣거나 안 그러면 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 있거든요. 주차 시간을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feed the parking meter, pay for parking at the meter, put money in the parking meter 이 정도가 좀 되겠네요. 이 출장이나 회사 업무로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면 meter receipt를 꼭 받아가지고 재무팀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럼 돈을 상환해 주는데요. 이 경우를 보통 reimbursement라고 부르거든요. 혹은 expense reimbursement나 travel reimbursement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취업, 직장 관련 빈출 표현과 세계관 한 번에 정리하고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주제가 등장하는지 눈에 조금 익혀두는 게 좋으니까 대표적인 지문도 한번 쓱 보고 가실게요. 화면을 정지해 두시고 해석도 해보면서 앞서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배경 지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계관 바로 두 번째입니다. 금융 관련 업무입니다. 은행, 주식, 부동산 등등. 일단 한국에서 수표라고 말하면 굉장히 큰 단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요, 수표를 굉장히 적은 금액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표 종이에 금액을 직접 적어가지고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17.82달러 막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래서 체크란 단어를 무조건 점검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수표일 수도 있겠구나 보셔야 되고요. 체크북, 여기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는 체크북이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수표가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처럼 그냥 수표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은 write a check, 수표를 사용하다. 적으니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은행에서는 wire transfer, 이걸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계좌 이체를 의미하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저기 멀리 미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도 wire transfer라고도 부른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이 부동산, 이 주식과 관련된 표현을 한번 볼까요? 일단 부동산 관련 지문은요, 생각보다 토익 시험에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부동산은 영어로 property라고 부르거나 real estate 혹은 realty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주식은 보통 stock, share, equity라고 많이 부르죠. 일단 미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따라서 월세 제도가 대부분이고, 월세를 보통 rental fee 혹은 monthly rent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관리비는 maintenance fee라고 부른다라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알아본 금융 관련 빈출 표현들도 한 번에 싹 정리하면서 우리 대표 지문들로 내가 그 배경 지식을 얼마나 파악을 했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계관 세 번째입니다. 물건 구매 및 환불. 이 물건 구매와 환불에 관한 표현을 알고 있으면요, 토익 시험 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저기 해외여행 갈 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우선 구매하다라는 단어는 필수죠. 일단 사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purchase로 시작을 해가지고 acquire, buy, shop, pick up, get, obtain 등 이런 단어들이 보통 동의어로서 자주 사용이 되고요. 결제 수단, 영어로는 the means of payment 혹은 payment method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cash, credit card, debit card 이런 것들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등을 의미합니다. 이제 배송이 올 때 필요한 건 뭘까요? 송장, 즉 거래 상품 명세서가 만들어지는데요. 영어로 이 송장은 invoice라고 부릅니다. 이 송장에는요, specification, 사양, quantity, 수량, unit price, 단가, shipping address, 배송 주소, vessel, 선박, flight, 비행기 정보 등등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어들도 미리 알고 있으면 지문에 있는 정보들을 조금 더 파악하기가 빠르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물건 구매와 환불에 대한 표현들을 다시 한 번에 샥 빠르게 정리하고 대표 지문들로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토익에 자주 등장하는 세계관 네 번째입니다. 숙식, 행사, 파티. 우선 숙소와 관련된 표현 accommodation, lodge,
hospitality가 나온다? 그럼 보통 숙소라는 의미고요. 예약을 하죠. 그래서 숙소 예약을 보통 make reservatio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지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행사와 관련된 빈출 표현으로는 complimentary, 무료의, amenities, 무료 제공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라면 conference, convention, business meeting, trade fair, social event, cultural event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행사가 있으면 보통 어떻게? 맞습니다. 식사, buffet, 뷔페가 많이 제공되겠죠. 그리고 cater 이런 단어들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 cater라는 단어는요. 음식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을 caterer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도 마지막으로 파티와 관련된 표현으로는 banquet이 있겠는데 banquet이라는 것은 연회를 의미하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파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걸 의미합니다. 비교적 다른 주제들보다 좀 간단하게 알아본 숙식, 행사, 파티 관련 표현들과 이 세계관들 다시 한 번에 싹 붙여가지고 정리를 해보고 이것도 대표 지문들로서 내가 배경 지식이 얼마나 파악이 되었느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고! 영어부 장선배를 검색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도 깨부리지 않고 퇴근 시간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오늘 배운 토익 시험 배경 지식, 즉 세계관을 이해하고 미리 파악해 둔다면 문제를 풀 때 좀 더 쉬운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간도 단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 생각하면서 각 주제별로 보여드린 대표 지문들을 싹 한 번씩 읽어보는 시간을 꼭, 진짜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토익의 세계관을 얼마나 이해했고 배경 지식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문제 푸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RC는 언제나 어디서나 RC 고인물 우리 장 선배, 이 장종훈 선배랑 같이 하시면 되고요. LC는요? LC는 우리 또 LC 고인물 우리 옆 부서의 제키 선배, 제키 선배랑 함께 하시는 거 언제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럼 이만 토익 세계관에서 빠져나와서 현실 세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퇴근 후다가 부탁할게요. 안녕. 이렇게 오늘 배운 토익 시험 배경 지식, 즉 다시 갑니다. 이건 할 수 있어. 빨리 퇴근 후다가 부탁할게요. 안녕. 마지막 저렇지? 너무 흥분했나? 후딱 후딱 04년생의 댄스 몰라요? 이렇게 막 춤추는데 애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